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본인 당 안에서도 좀비라고 불리는 지도부에게 진 거. 이게 정말 그쪽이 잘해서일까요? 우리가 멈춰 있어서일까요? 오늘 아침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지율 역전이 단순히 민주당이 못해서다, 이 한 줄짜리 해설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 절대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그리고 왜 본인들 안에서 좀비라고 불리는 지도부한테 졌는가요? 이 두 질문이 같이 풀려야 4주 연속 떨어진 이 곡선의 진짜 모양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표면에서는 리얼미터 숫자 안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동기층에서는 두 진영에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층에서는 이 흐름이 2018년 그 시점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를 미리 짚어두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무거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광주 전라권이거든요. 8.1%포인트 하락. 여당의 텃밭이 가장 크게 흔들렸다는 건 분노가 야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당 안에서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 차이가 결정적인 거고요. 이건 단순한 여론조사 등락이 아닙니다. 지지율 곡선 한 줄에 두 개의 다른 사건이 겹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건 A는 국민의힘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리얼미터가 이번 조사에 붙인 자체 해설을 보면 이 프레임이 진보 중도층 일부와 20대 청년층까지 일부 흡수했다는 진단이 들어 있습니다. 사건 B는 같은 시점에 민주당 쪽에서 일어났어요. 거의 침묵에 가까웠다는 게 패널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짚은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선관위 사태에 대한 대응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그 와중에 보안수 사건 폐지라든지 정권은 짧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만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 두 사건이 같은 4주 동안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표면 두 흐름의 동시 발생, 2018년 데자뷰, 8월의 갈림길 이 순서로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의 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오늘 발표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1.5%, 전주 대비 3.7%포인트 하락입니다. 부정평가는 44.2%로 3.2%포인트 올랐고요. 곡선 모양을 한번 짚어봅시다. 5월 둘째 주 60.5%, 셋째 주 59.3%, 넷째 주 59.1%, 6월 첫째 주 55.2%, 그리고 이번 주 51.5%, 4주 연속 하락이에요. 그것도 단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6월에 들어서면서 낙폭이 커진 곡선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11일부터 12일 사이일 2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44.3%, 민주당 38%. 전주 대비 국민의힘이 3.2%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3.8%포인트 빠진 결과예요. 오차 범위 밖 역전입니다. 리얼미터가 이 결과에 붙인 자체 분석은 이런 거였어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파장으로 대학가 시국 선언을 비롯한 선관위 부실 관리 책임론이 전국 혼란으로 확산한 가운데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 악재로 민생 부담이 가중됐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광주 전락원 76.6%, 8.1%포인트 하락이에요.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낙폭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5억 9천만 분의 1 확률이라는 수치까지 들고 나와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필드상 수상자 허준희 교수의 부친인 허명의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MBC에 출연해서 정면 반박했어요. 컴퓨터 모의 실험을 거치면 확률은 대략 1%로 나오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양치기 소년이 몇 번을 외쳤는지 마을 사람들이 이미 세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마을 사람들이 세고 있는 사이에 지지율은 양치기 소년 쪽으로 갔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결국 이런 거 아니냐고 정리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당이 부정선거든 뭐든 강하게 들고 나오니까 민주당이 침묵한 사이에 표가 옮겨간 거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내면 편하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좀비라 불리는 지도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그림을 같이 봐야 답이 바뀝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제가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차마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이어서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다고 그것이 민심을 따르는 합리적인 길이라고 했습니다. 좀비 지도부라는 표현, 이게 진보 매체가 갖다 붙인 호칭이 아니에요. 본인들 당 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것도 6월 3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직접 출마했던 최고위원의 입에서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주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먼저 사퇴 요구를 했어요. 다음 총선까지 8개월밖에 없고 공천까지 감안하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게 그분 진단이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또 한 줄 추가됐습니다. 장 대표가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는 직격이었어요. 소장파 김용태 의원도 같은 날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 2명, 서울시장, 소장파 의원 같은 날에 동시다발로 리더십 교체 요구가 나오는 정당, 이게 역전했다는 정당의 내부 모습이에요.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좀비 지도부가 좀비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지지율이 올랐는가? 이 질문이 핵심인데요. MBC가 지난주 보도한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장 대표가 부정선거를 외친 시점의 타이밍 분석이에요.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재선거를 요구했어요. 6월 3일에 이미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다.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만 한다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6월 4일 오세훈 시장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는 본인은 재선거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측근들이 받아서 외쳐요. 김민수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 그리고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까지 열고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같은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본인 당이 이긴 서울시장은 그대로 두고 진 곳은 재선거 하자. 이게 부정선거 프레임의 일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림인가요? 누가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결국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본인의 거취 책임이 이 프레임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제가 사퇴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랑 싸워야 합니다. 이 한 줄로 사퇴 압박이 차단되는 구조거든요. 좀비 지도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퇴 안 하는 명분이 지금 정확히 부정선거 프레임 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직접 한 말이 더 결정적이에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장 대표가 이렇게 토로했어요. 당 지지율이 내려갈 때는 장동혁 책임이고 올라갈 때는 장동혁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선거에서 이긴 곳은 장동혁이 없어서 이겼고 진 곳은 장동혁이 있어서라고 한다고. 본인이 답답함을 토로한 그 문장 사실은 자기 자신의 행동 패턴을 정확히 묘사한 거예요. 이게 진보 매체가 한 평가가 아닙니다. 보수 진영 안에서 그것도 보수 원로 조갑재 대표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국 대선 불복 슬로건 스톱 더 스틸을 들고 나오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하는 나라라고 세계 만방에 선전하는 셈이 된다고. 이 정도면 진영 문제가 아니라 상식 문제인 거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앙선관위가 이미 6월 4일에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 또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예요. 그 입장이 나온 다음 날부터 시작된 게 지금의 부정선거 운동입니다. 시퀀스를 같이 봐주세요. 선관위가 법적 근거 없다고 발표한 다음 날 거리로 나간 거예요. 이게 우연한 시퀀스인지 아닌지 이 그림 다음에 같이 봐야 할 게 같은 시간에 민주당 쪽에서 무엇이 정리되지 않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김교현 변호사가 정확히 짚었어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한 대응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그 와중에 보안수 사건을 폐지하겠다든지 정권은 짧다든지 이런 메시지만
나온다는 진단이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하는 거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변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동학위원회의 제안이 흥미로웠어요. 지금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 동수와 위원장 문제로 약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위원장까지도 다 내놔라, 동수도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은 차라리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동수 받아들이고 위원장도 양보하고 부정선거론자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라고 하자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하는지 국민들이 직접 보면 판단한다는 게 그분 발상이었습니다. 이 발상의 핵심은 뭐냐? 야당의 무리한 주장을 정면으로 깎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이 들어올 공간을 열어준 다음 거기서 자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치적 자신감의 표현인 거고요. 들어와도 좋다. 다만 다 보여드리겠다. 이게 침묵보다 강한 대응법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메시지 라인에서는 정권은 짧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임기 후반 모드로 미리 빠지는 신호로 익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신호가 어디로 가장 먼저 도달했는지를 보면 광주 전라 8.1%포인트 하락 안에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어요. 장 대표 측근들의 재선거 외침, 비슷한 메시지가 비슷한 시점에 김민수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 전한길 유튜브 채널 여러 통로에서 동시다발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패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 대선 불복 운동 때 우리가 본 그 시퀀스 그대로거든요. 상층부 직접 발화, 측근들의 받아치기, 유튜브 생태계의 확산, 거리 시위, 재선거 요구,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림은 두 줄이었어요. 한 줄은 좀비 지도부가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자신의 거취를 방어한다. 또 한 줄은 여당이 메시지 정리를 못한 채로 침묵에 가까운 상태로 있다. 그런데 이 두 줄을 같이 놓고 보면 진짜 그림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장동혁 지도부가 잘해서 역전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 안에서도 좀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 2명이 사퇴를 요구하고 서울시장과 소장파 의원이 리더십 교체를 들고 나오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그 좀비한테도 졌다는 게 진짜 충격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리얼미터가 분석한 진보 중도층 일부와 20대 청년층 흡수,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신뢰해서 옮긴 게 아니에요. 여당이 침묵하는 사이 어디든 움직이는 쪽으로 잠시 옮겨 앉은 거거든요. 옮겨 앉았다고 표현해야지 지지했다고 표현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정확히 이런 모양입니다. 신뢰 이동이 아니라 멈춤의 처벌이에요. 여당이 멈춰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까이 있던 분들이 더 멀어지는 거죠. 그것도 텃밭에서 가장 먼저. 김종대 의원이 이번 방송에서 짚은 게 정확히 이 지점이에요.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압승 직후 어떻게 됐는지 기시감이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한국갤럽 자료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56%로 최고치를 찍은 뒤 무섭게 내려갔습니다. 그 시점에 진보층 이탈을 흡수한 게 바로 정의당이었어요. 7월 1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12.4%까지 갔거든요. 정당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이었어요. 압승, 침체, 그리고 후반기 내내 내리막. 그 시절 그 곡선이 떠오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탈한 표를 받아 안을 정의당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 부정선거를 외치는 좀비 지도부 쪽으로 잠시라도 옮겨앉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양쪽 다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 침묵보다는 소리치는 쪽으로 일시적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지금까지 두 줄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좀비 지도부의 자기 보존 프레임, 그리고 여당의 멈춤. 그런데 이 두 줄이 만나는 그 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그림의 진짜 모양이 보입니다. 여당이 멈춰 있으면 야당이 미쳐도 이깁니다. 한 줄로 정리되는 그림에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좀비 지도부에게 진 게 그쪽이 잘해서일까? 우리가 멈춰서일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절반만 맞았습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어요. 멈춰 있는 사이에 우리는 누구를 잃었는가? 광주 전라 8.1%포인트 하락. 20대 청년층 일부, 진보 중도층,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도 마음을 못 두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정확히 정권은 짧다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이번 방송에서 그 출발점에 가장 가까운 진단이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당선인 입에서 나왔어요. 7월 1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분이 짚은 그림이 이런 거였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에 권성동 당시 대표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협치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권 조정에 권성동 대표가 민주당과 합의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그걸 깨버렸습니다. 당은 온건하게 협치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깨버린 그림이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김 당선인이 짚은 다음 문장이 핵심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정확히 반대 좌표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개혁, 내란, 청산, 검찰 개혁당이 강경 노선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너무 나가지 말고 온건하게 국민 통합으로 가자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좌표 축의 정반대 끝이란 얘기인 거죠. 그때는 당이 협치, 대통령이 깨버림, 지금은 당이 강경, 대통령이 통합. 김 당선인 본인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여당에 기대하는 건 책임감, 안정감, 신뢰, 그리고 비전 제시인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야당이 치그덕 싸우는 건 그냥 그럴 수 있다가 되는데 여당이 선거 이후에 계속 남 탓하고 갈등하면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셨던 신념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연결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여기서 홈이면 됐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단계로 와 있는 거예요. 6.3 선거 직후에 메시지 정리 한 번만 깔끔하게 했으면 됐을 일이거든요. 그게 안 된 사이에 일이 커진 거고요. 자충수를 둔 거라고 표현해도 되는 그림입니다. 본인 당 안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류 정치 평론에서는 이걸 민주당의 자만으로 단순화시키고 끝냅니다. 자만해서 졌다. 한 줄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자만이 아니라 우선순위 혼선이에요. 둘은 완전히 다른 진단입니다. 자만이라면 겸손해지면 끝나는데 우선순위 혼선이라면 메시지 라인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거든요. 둘은 처방이 다른 진단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중동 계열 매체들이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는 톤을 한번 보세요. 일면 머리에 올리고 사설에 올리고 정치권 평가까지 길게 붙입니다. 그런데 같은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를 같이 비교해 보면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안에 분량을 얼마나 쓰는지 그것 자체가 정치적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의 패턴이 일관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톤의 차이가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4주 연속 하락 곡선 그 안에 이 톤에 누적이 들어있는 겁니다. 한 번의 보도가 한 번의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같은 톤이 누적되면서 풍경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51.5%라는 숫자, 38%라는 숫자, 이건 단순한 정책 평가가 아닙니다. 멈춤이 누적된 시간에 대한 점수예요. 그리고 그 멈춤을 정확히 어디에서 누구에게 들켰는지가 광주 전라 8.1%포인트 하락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2달이 남았어요. 8월 전당대회까지 2달입니다. 그 사이에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거예요. 하나는 국정조사와 특검 협상이에요. 이동학 위원이 짚은 방식으로 갈지, 부정선거론자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라고 하고 국민들에게 다 보여주는 방식, 아니면 위원 동수와 위원장 문제로 더 오래 교착 상태가 이어질지, 이 선택이 7월 안에 정리되어야 하거든요. 또 하나는 메시지 라인이에요. 민주당 안에서 책임의 언어가 정확히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이걸 지지자들이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다가 아닌 정권은 지금부터다라는 언어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언어가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로 응축될 수 있는지가 이 2달의 시험대인 거고요. 2018년에 우리가 이미 한 번 본 그 곡선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2달 안에 갈립니다.
그리고 그 두 달이 끝났을 때 광주 전라에서 8.1%포인트 빠진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는가? 이 질문이 진짜 시험대예요. 한번 멀어진 분들을 다시 가까이 모시는 일은 처음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이 흐름이 8월 전당대회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두 달 사이에 책임의 언어가 어떤 모양으로 정리되는지 같이 추적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